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초에 첫 아이를 출산한 40대 여성이에요. 사실 제 나이면 중고생 아이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죠. 실제로 대학생 아들을 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서야 첫 아이라니 기쁨보단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손 귀한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와 6년이나 애가 생기지 않아 고생을 했어요. 처음 1, 2년은 시어머님의 닭다리 호들갑처럼 느껴졌고, 이후 3, 4년은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내 자신을 의심했고, 5년째 접어들자 네 팔째 아이는 없나 보다 체념하기에 이르렀죠.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된 건 손월의 동서예요. 저보다 2년 먼저 시집온 동서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부잣집 막내딸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라 그런가 주변에 사랑을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었죠. 부모 없이 오빠랑 단 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고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오던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냐는 시아버님 물음에 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했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선 내심 부모 없이 자랐다는 말에 못마땅 하신 듯 했고요. 그때였죠. 직업이 약사라면서요. 잘됐다. 안 그래도 우리 아버님 당뇨도 있으시고 어머님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고생하시거든요. 약사 며느리 있으면 건강관리는 그걸로 끝이죠. 안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동서는 쭉 가라앉은 분위기도 살리고 인사온 제 기도 살려줬어요. 그날 동서가 바람잡이 노릇을 해준 덕분에 시부모님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고요. 얼마 뒤 남편과 전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 뜻에 따라 3년간은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했죠. 대신 그동안 들어와 살고 있던 동선에는 분가를 하게 됐고요. 형님, 덕분에 저흰 분가해서 좋지만 형님한텐 괜히 미안해요. 주말마다 올 테니까 그때 봬요. 어쩜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하여간 동서는 이쁨 받을 짓만 한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밝고 예쁜 동서한테 남모를 아픔이 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죠.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자궁내 출혈이 심해서 자궁을 전부 드러냈다고 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엄마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죠. 자신은 그렇게 큰 아픔을 겪어도 오히려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꼭 아이가 생길 거라고. 그땐 자기가 작은 엄마 노릇 톡톡히 하겠다고 말해주는 동서였죠. 그때 동서 눈빛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야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이라도 품고 살 수 있지만 동서는 그런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왠지 동서의 위로가 더 마음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 동서 생각이 났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요. 사실 그동안 전 시집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아이를 낳기를 했나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나 번듯한 친정이 있기라나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처지였거든요. 반면 동서는 친정이 워낙 부자라 철철이 시부모님 옷에 용돈에 해외여행까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드렸죠. 게다가 성격도 싹싹하고 어른 외할 줄 알고 저라도 예뻐했을 거예요. 그러니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요, 사람 발자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 동서에 치여 늘 찬밥 신세였던 제가 아들을 낳자 대접이 확 달라졌지 뭐예요. 큰애야, 넌 손에 물 묻히지 말고 들어가 쉬어라. 여기 일손이 없어. 몸 푸른 지 얼마나 됐다고 네 손까지 빌리겠니. 둘째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넌 들어가서 우리 집 장손 젖이나 물려라. 어서. 평소 같으면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나고 금방 죽을 것처럼 기침을 해도 들어가 쉬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명절 음식 하던 중에 저보고 쉬라고 방에 들여보내주시지 뭐예요. 이건 뭐 완전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아들 손주 노래를 하시더니 대접도 톡톡히 해주시더라고요. 아들 하나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시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진 맏며느리 위상에 지금껏 부엌일에서 열애었던 동서는 저 대신 명절 음식을 하게 됐고요. 동서한텐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호의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좋았던 동서와의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동서가 몇 달째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 바쁠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 있나 동서한테 전화를 했는데 글쎄 시누이가 받지 뭐예요. 동서랑 같이 브런치 먹으러 나왔다며 은근히 친분을 과시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몇 달 동안 둘이 붙어 다녔던 모양이에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뭔가 동서가 나랑 불편해진 관계로 인해 시누이를 사이에 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가 누구 아들이냐뇨? 그 말은 내가 밖에서 남의 씨라도 받았단 소리예요? 네? 시누이가 뜬금없이 우리 애가 자기 오빠에 맞냐는 거예요. 미친 것도 아니고. 언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오빠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작은 언니, 언니가 봐도 그렇죠? 안 닮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누가 뭐래요? 기가 막혀서. 생각 같아선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랬다간 오히려 분란일까봐 꾹 참았습니다. 에이, 아가씨, 그 말은 좀 그렇다. 형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해? 그 말은 지금 사과하세요. 형님한테 큰 실례한 거예요. 동서 말에 신우이는 미안하다며 꼬리를 내렸어요. 솔직히 표정은 하나도 안 미안한 표정이었죠. 신우이가 가고 나자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아가씨 저러는 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요즘 서방님이 아가씨 힘들게 하나 봐요, 여자 문제로. 시댁에서 애 안 갖내고 타박인데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죽을 맛인가 봐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러니 형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애 때문에 미움받았던 처지라 그 말을 듣고 나니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물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 언니 웬일이세요? 오빠랑 수연이 수민이 잘 있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올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오빠네로 건너갔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오빠네랑 같이 살았거든요. 독립해 살겠다는 걸 올케가 그럴 거 없다고 없는 식구에 떨어져 살 게 뭐냐고 절 데리고 있어줬어요. 제가 시집갈 때 혼수도 올케가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다 골라줬고요. 저한텐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가씨, 저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아가씨를 이렇게 부른 건 확인을 해야 더 이상 의심 없이 아가씨랑 그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올케는 누런 우편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랑 오빠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들이 찍힌 사진들이었죠. 식당에서, 카페에서, 백화점에서 등등 제 눈에는 이상할 게 없는 사진이었어요. 전부터 오빠랑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쇼핑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니 마치 우리 남매가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사이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지난달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그이랑 아가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신종 스팸 문자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근데 같은 내용의 문자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다 이 사진까지 집으로 왔고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이랑 아가씨 사이가 이걸 보낸 사람 말처럼 그런 사이일까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두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무서웠어요. 올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었죠. 한순간에 사람 이상해지는 건 일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도대체 누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우리 남매를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나 생각했죠.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군지. 그 길로 전 집으로 돌아와서 기간에 아이와 남편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물론 남편의 동의 하에 말이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의아해했죠. 그럴만도 하죠. 이런 경우 검사를 의뢰해도 남자 측에서 하지 여자 측에서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전 일단 날 믿고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조만간 다 얘기해주겠다고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이 전 이번 사건의 주모자를 밝히기 위해 사설업체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올케한테 받은 사진과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를 업체에 넘겼죠. 빠르면 며칠 내에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비용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전 비용은 상관없으니까 도대체 누구 짓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피마르는 시간이 시작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일주일 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남편과 내 아들은 친자 확률 99.9998%로 나왔죠. 전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빠네로 갔어요. 올케는 검사지를 받아들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언니, 저 이거 언니한테 따지려고 검사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언니랑 나 그냥 올케랑 신우이 사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사이를 깨놓으려고 한 그 인간 잡으려고 검사한 거예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그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언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왜 피해자들끼리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언니도 나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 스스로 자책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올케는 제 말에 한참을 울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려야 되는지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드디어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더라고요. 불법으로 중절수술도 수차례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자궁 덕출 수술까지 받으셨고요. 악마는 웃는 얼굴로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절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늘 제 곁에서 웃는 얼굴로 절 아껴주던 동서였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동서가 저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전 내심 아가씨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네 얘기도 다 동서가 지어낸 얘기더라고요. 동서는 어디 하나 맘붙일 곳 없던 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빠 말고는 피부치가 없는 저에겐 친동생만큼 각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죠? 대포폰을 이용해 올케한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업체에 의뢰해 오빠와 제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고 그걸 또 오빠네 집에 보내고 아가씨한테 내 아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 아이인 것처럼 바람을 넣고 날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의 본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까발려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할아버님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동선에는 이미 와 있더군요. 저번 추석 때 부엌일을 도맡아 했던 게 억울했는지 이번엔 아예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왔더군요. 저희 친정집 일 봐주시는 여사님이세요. 오늘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신다고 오셨어요. 아, 그래? 잘 됐네.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일 똑똑히 받았다가 동서 친정에 가서 자기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치졸한 인간인지 똑똑히 전달하라고요. 시부모님은 손주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동서는 말로는 귀엽다 예쁘다를 반복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아이를 안아주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지금껏 단 한 번도 아이를 안아준 적이 없었죠. 동서, 우리 애 누구 닮은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아버님, 어머님, 우리 근석이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누가 그러는데 우리 그이가 아니라 저희 친정오빠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오빠 애 아니냐고요. 어머님, 아버님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펄펄 뛰셨죠. 어느 미친 인간이 그딴 소리를 해? 아가리를 확 찢어버릴라. 남의 집 귀한 손주를 두고 뭐가 어쩌고 어째? 누구냐? 그런 쉰소리 하는 미친놈이 누구냐? 저는 동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형수님, 왜 우리 집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세요? 글쎄요, 제가 왜 그럴까요? 동서는 그 이유를 알겠어? 동서는 시치미를 뚝 떼며 어머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형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동서한테 내밀었어요. 동서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받아왔어. 우리 근석이가 내 남편 친자란 확인서. 동서가 아가씨한테 그랬다며? 우리 근석이가 내 친정오빠 닮았다고. 아가씨한테 다 들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 네가 오빠랑 나 불륜 사이라고 우리 올케한테 문자하고 사진 찍어 보냈지? 우리 근석이가 나랑 친오빠 사이에서 난 자식이라고 네가 떠들고 다녔지? 입 있으면 말해. 형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가증스럽게 눈물까지 짜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쇼하고 있네. 야,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줄 아니? 이미 비방,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너 형사 민사 다 걸었어.
네가 고용한 업체까지 다 털어서 증거 확보했으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그래도 한때는 널 친동생처럼 생각했었어. 시집살이 하면서 그래도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가족은 무슨. 난 너랑 차별받으면서도 한순간도 너 미워한 적 없었어.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봐, 말해보라고. 그제야 동서는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씨, 멍청한 줄 알았는데 제법이네. 왜냐고?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애초에 내가 널 이 집에 들이게 한 건 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어. 넌 그냥 내 들러리로 살면 되는 건데 네가 애를 낳았잖아. 네가 애만 안 낳았으면 너도 나도 끝까지 윈윈할 수 있었는데 네가 깬 거야. 알아? 들러리?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도 없는 쓰레기야 넌. 차라리 잘 됐다. 네가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내가 흔들렸을지도 모르거든.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너 자궁 적출 수술한 거 낙태 수술 때문이라며? 순간 동서 표정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낙태 수술을 하다니요. 모르셨군요. 동서 결혼하고도 한동안 만나던 남자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 남자랑 사이에서 3번이나 임신하고 낙태 수술을 했었고요. 자궁 뇌출혈이 생긴 것도 불법 낙태 수술 후유증이었는데 도련님도 모르셨구나. 동서, 너무했다. 그런 건 좀 솔직해야지. 그 바람에 자궁도 드러내고 애 못 갖게 된 건데 최소한 배우자한테 날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련님이 무슨 죄야? 동서처럼 막 굴려 먹던 여자 만난 것도 억울한데. 아, 요즘엔 개인 PT랑 만난다며? 영어 강사랑은 얼마 전에 헤어졌고. 이건 뭐 걸레통도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동서, 꼭 그렇게 난잡하게 살아야 돼? 창피하지도 않아? 부모 얼굴에 먹칠해가면서 그러고 살고 싶니? 뭐? 고아 주제에 어디서 남의 부모 얘기를 들먹여. 쥐뿔도 없는 주제. 그래, 나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어. 하지만 세상 부러울 거 하나 없이 다 가지고도 시궁창 걸레처럼 사는 너보단 훨씬 떳떳하다. 아, 앞으로 소송 들어가면 네가 가진 것도 많이 뺏기게 될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올케랑 우리 오빠도 너 고소할 거거든. 네가 가진 거 마지막 하나까지 탈탈 털리게 할 거야. 두고 봐, 내가 하나 못하나. 네가 나랑 내 가족들 괴롭힌 만큼 너도 네 가족도 똑같이 당하게 될 줄 알아.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동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거기에 도련님 아가씨까지 합세해 난리도 아니었죠. 할아버님 제삿날이 동서 제삿날로 바뀔 판이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도우미 아주버님을 통해 상황을 전해들은 동선의 부모님이 집안 망신시켰다고 동서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으셨대요. 도련님한테도 쫓겨나 개털이 된 동서는 그제야 소송이 두려웠는지 절 찾아와 싹싹 빌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울고 짜더라고요. 전 싫다고 했어요. 저희 올케와 오빠도요. 도련님도 이혼 소송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걸었더라고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죠. 앞으로 남은 소송, 전 제 아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싸워서 이길 거예요. 상처 입은 오빠 올케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 덕에 앞으로 아무 조건 없는 호의는 의심을 해가며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과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